오늘은 녹화 시간이 아주 짧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지표를 좀 보면 특이하게 좀 이거 좀 안 좋네라고 하는 지표는 이제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모두 다 빠른 속도로 내려왔죠. 이건 뭐 중국 그 공공기관 700개 정도, 700개인가요? 700개 맞을 겁니다. 900개 아리까리한데 상당히 약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중소기업하고 민간 쪽이 다 포함돼서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카이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PMI가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 PMI도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가장 빨리 경제를 코로나에서 이겨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PMI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고, 하지만 다른 지역의 PMI 여기 보시면 뭐 이탈리아라든가 그러니까 유럽 쪽이죠. 유럽 쪽 PMI들 보시면 기대치를 유지하거나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ISM 그 PMI 제조 PMI를 보면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런데 그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약간 약하게 나왔거든요. 어디 나왔나? 여기 있네요. 미국의 그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그거 말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관련된 그 기업들이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보는 입장에서 유럽이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만 좀 빠른 속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좀 약하다 싶은 게 하나 더 있다면 이게 유럽의 그 리테일 세일이 전월 대비 기대치보다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중국하고 PMI 지수 요걸 제하면 크게 현재 뭐 경제적인 흐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주요 고용 지표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그 비제조업 민간 고용, 민간 고용 쪽을 보면 이제 계속 플러스 패턴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기대치보다는 약간 적어졌습니다. 그 전 시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규 실업 선언 총 건수도 아직은 지난번에 이제 80만 건대로 막 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70만 건대에서 내려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 비농업 부분 전체의 그 고용을 보면 점진적으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부분이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실업률 다시 6.3에서 6.2로 떨어졌는데 이거 말고 U6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실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 그거는 이제 11.1%로 하락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10%대에 있는 걸로 본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은 한동안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저희 토요일날 어제 새벽자로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 굉장히 세게 끝났습니다. 유럽장까지는 안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장 중에서는 상당히 세게 빠진 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밑으로 빠졌다가 2% 정도 넘게 빠졌었던 것 같긴 한데 쭉 위로 올라오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전체 추세로 놓고 보면 이게 과연 끝났나라고 하는 부분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예. 반등을 하긴 했지만 추세상으로는 지금 아직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월 대비 올라간 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빠진 거죠. S&P 500 지수도 아직 상황 봐야 될 것 같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추세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이제 상원에서 그 1조 9천억 달러짜리가 통과가 되고 뭐 약간 조정하거나 이런 어떤 토를 달고 했는데 하원에서 다시 통과되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쪽이 나올 건데, 그게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이제 경제나 이런 걸 떠받치는 데는 긍정적이겠지만 그 채권이나 이런 쪽에 수익률이 지금 떨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6달러까지 치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안정화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원자재 시장은 완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유가는 감산과 관련된 협의, 그러니까 현재, 그러니까 좀 경제가 좋아지니까 증산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유가가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구리가격도 좀 조정받는 것처럼 약간 움직이는 것 같더니 다시 주식시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또 튀었습니다. 눈치 보기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주요 한 7개 주식을 계속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주식은 아랫방향으로 어제도 3%나 빠졌습니다. 금요일도. 그러니까 미국장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스닥이 1.5% 올랐는데, 이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까먹었겠죠. 시총이 크니까. 더 오를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르는 이유가, 이 시총이 센 애들이, 여기 보면 아마존 0.77이에요. 지수보다 덜 올랐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애플 같은 경우도 오르긴 올랐는데 지수보다는 덜 올랐어요, 또. 이건 구글입니다. 구글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 쪽에서 영업을 향후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을 향후하고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넷플릭스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중요하게 보이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잘 버티고 있다가 이게 880, 그러니까 $900 가까이 갔다가, 이게 뭐 한 달 조금 지난 사이에, 이거 날짜로 보면 한 달 정도 되겠죠. 한 달 정도 됐는데 거의 뭐 $600가 깨졌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가 이제 부족 때문에 호황일 거라고 계속 얘기됐던 것 중에 선도 주식인 TSMC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조정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140까지 갔다가 $115까지 내려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온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게 지금 순환매 과정이 확연히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밀려도 이 선도주들이 밀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꿋꿋이 버티고 위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사실 저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높은 배수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 도대체 클라우드도 있긴 하지만 온라인 유통업을 하고 있는 얘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도 지금 주요 지지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테슬라처럼 어떤 상황에서 확 아래로 밀릴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사실 아마존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 나왔죠. 이제 테슬라 급락하니까 개미들도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ETF도 곡소리가 진동하고 있다. 이거 타자를 잘못 친 겁니다. ETF를 EFT라고 쳐놨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고거만 외쳐도 돈을 따고 있던 시기가 약간 지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선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곡소리가 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이 얘기됐던 사람이 캐시우드거든요. 캐시우드, 이분이 운영하시는 ETF 아크인베스트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게 아크인베스트인데, 이게 고점은 156이었고 이게 117까지니까 이거 계산해봤더니 한 75% 정도, 그러니까 한 25%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뜻 계산하니까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라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락한 이후에 주식을 계속 잡아서 그냥 고거만 외치면 아무거나 잡아도 올라가던, 그리고 굉장히 과열됐던 시장에서 움직였던 걸 잡고 있어도 승승장구를 하던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아주 냉혹한 현실에 부딪혀 있는 거죠. 그런 시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이거는 개별주도 아니고 ETF거든요. ETF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편협한 주식 쪽으로 쏠려 있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쪽에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아주 단기간에 수익을 까먹었다는 뜻이죠. 물론 이 주식의 추세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힘,
광기의 무소불위의 힘은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잘 골라야 되고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앞으로 달려갔던 주식 중에 중소기업 주식 중에 이제 CS윈드라고 하는 풍력 지수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고점일 때가 92,300원이었는데 지금 64,700원을 계산해 보니까 3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더 올라갈 거라고 작년 하반기부터 만약에 조급하게 주식을 상승 국면에서 매집했다면 지금은 마이너스 30이라는 손실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며, 그게 자기 포지션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면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그 고배수 돼 있는 주식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박스권으로 상단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탄력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투심이 사라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모멘텀의 기대치만큼 그 성과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주식들에 접근할 때 좀 기다렸다 접근하는 게 맞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더 빠지면 한번 건드려서, 이거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멘텀은 살아 있으니까, 모멘텀이 살아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풍력이라는 하는 자체가 일부분 이제 일시적으로 확 불이 났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불타올랐다가 결과적으로는 계속 풍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한 번 더 밀렸을 때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서야 들어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움직임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 이게 추세가 내려가던 게 이제 멈췄나? 이거를 생각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전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 그 조정이 끝날 만한 시간은 지났어요. 이전에 있었던 조정 기간을 놓고 보면 지금쯤이면 반등해야 될 기간이 맞긴 한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움직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선도주였던 분들이 깨지는, 이런 아직도 잘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고, 뭔가 사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현명한 선택이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실히 안 쓴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뒤로 완전히 물러나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안전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단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1차 매수를 하고 뒤로 물러나 있다 다시 내려가면 매수하는, 이런 패턴을 가질 수 있겠죠. 그 어느 때보다 참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그냥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시장인데, 이거는 지금 상황은 경제하고 괴리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또 중간중간에 일정 부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정이 없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조정의 정도가 세질 않고 반복적으로 약하게 올라왔거든요, 작년 10월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요번에는 과연 일어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